이 금속 쇠막대 그리고 이 고무줄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둘 중에 탄성은 뭐가 더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엔 탄성 계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 선도가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성 계수 그리고 후쿠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공학 기초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꼭 들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어요. 그만큼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의외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잘 들으면서 차곡차곡 준비해 가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탄성은 뭐고 탄성 계수는 뭐냐, 이것도 좀 잡고 갈게요. 이 탄성이라는 거는요,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무줄을 늘렸다가 뿅 하고 돌아오는 그 성격이 탄성인데, 이 스프링도 그러면 탄성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 고무줄이 탄성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철로 된 스프링이 탄성이 좋을까요? 아마 다시 돌아오는 성질은 이 고무줄이 더 탄성이 좋을 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늘어났다가 힘을 제거해주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성질, 그게 바로 탄성인데, 이 응력 변형률선도 잠깐 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시게 될 건데, 제가 기본적인 틀을 좀 쉽게 잡아드리면, 말 그대로 응력과 그리고 변형률,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에 있는 이 응력을 올린다라고 하면요, 이 위로 가면 갈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이 응력이 힘 나누기 면적이니까 힘이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힘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이 올라가면서 이 변형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힘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꾸 이 선도가 어찌됐든 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변형률 역시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커지면 변형률도 커진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선도예요. 쉽잖아요. 이 선도에서 보면은 이 탄성 구간이랑 이 소성 구간이 있습니다. 즉, 그 힘을 이렇게 주면서 동시에 변형이 일어나니까 이 선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 C 구간의 힘이나 그 변형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여기, 그러니까 이 지점이죠? 그때부터는 이 소성 구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이 지점까지는 재료가 변형이 되었다가도 힘을 제거해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탄성 구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탄성 구간보다 더 힘을 줘서 이 변형이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서부터는 힘을 제거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즉, 이 고무줄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얘가 이만큼이나 늘어났을 때는 결국에는 딱 차단되어 버리잖아요. 끊어져 버리잖아요. 원상복귀가 되지 않죠. 그러면 끊어졌으니까. 즉, 그 끊어지기 직전까지가 바로 탄성 구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탄성 계수라는 건 뭘까요? 탄성이랑 똑같은 개념일까요? 이 탄성 계수라는 것은 이 그냥 탄성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탄성 계수라는 것은 변형에 좀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강성과 좀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즉, 변형이 잘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즉 변형에 저항하는 그 힘이 크냐 안 크냐,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탄성 계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탄성 계수를 이제 이해했다고 보면은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이 탄성 계수가 자, 영어로 엘라스틱 모듈러스라고 해서 이 기호 2를 씁니다. 대문자 2. 즉, 응력은 탄성 계수 곱하기 변형률이 되는 거예요. 이 변형률이다 뭐다, 이것은 다 이전 수업에서 다 해드렸으니까 그것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항상 성립을 해요. 자, 얘를 한번 봅시다. 방금 제가 이 탄성 계수가 뭐라고 했죠?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좀 강한 정도, 강성,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느낌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탄성계수가 만약에 크다라고 보면요, 이 응력이 일정하다라고 보고, 탄성계수 얘가 이제 크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얘는 작아지겠죠. 얘 곱하기 얘가 이 응력이 되니까,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탄성계수가 크다라고 보면은 반대로 이 변형은 작아지겠죠. 그 의미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의미잖아요.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크면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크다. 즉 변형이 잘 안 일어난다. 강한 재료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예쁜 숙녀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금속 쇠막대, 그리고 이 고무줄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둘 중에 탄성은 뭐가 더 좋겠어요? 그러면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눈에 보이게 잘 되는 이 고무줄이 더 탄성이 좋아 보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탄성계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탄성계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떠올려 보면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니까 이 쇠막대가 탄성계수가 더 높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탄성과 탄성계수의 개념을 다르게 잡았다고 하면 또 하나 외워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훅의 법칙입니다.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시그마는 바로 이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다 라고 하는 거, 이 공식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성립하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까지만, 즉 이 A지점까지만 이 후크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 A를 우리가 어떠한 중요하게 명칭을 하고선 그것을 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례한도예요. 왜 비례한도일까요? 바로 이 응력과 그리고 이 변형률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이 선도가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비례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비례적인 관계. 그게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게 비례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꼭 익혀주셔야 됩니다. 직선이면 비례적인 관계다. 그런데 어떠한 비율을 갖고 비례적인 관계를 띠냐면 바로 요 탄성계수라는 변하지 않는 값을 기울기로 갖고 비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약간 더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자, 이 탄성계수는 재료마다 고유한 값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얘는 뭐 그냥 2라고 할게요. 탄성계수가 만약에 2라고 봐요. 그런데 2야. 그런데 만약에 이 변형률 입실론이 만약에 1이라는 값이라고 한다면 응력은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1에서 2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탄성계수 그대로 2고 얘는 고정이라고 불변이라고 했어요. 여기 곱하기 만약에 이 변형률이 자, 2라고 할게요. 2라고 하면은 여기서 응력이 얼마입니까? 바로 4가 되죠. 즉 이 변형이 2배가 되었더니 여기 있는 응력도 지금 2배가 되었죠? 이걸 바로 비례관계라고 하잖아요.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여기가 2배가 커지니까 변형이 즉 2배가 커지니까 응력도 2배가 커졌다. 바로 이게 비례관계를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 비례관계는요, 이 A라는 비례 한도 지점까지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A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 보면 이제 직선이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 형성됐던 이 직선이 깨지고 막 곡선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지점을 넘으면 비례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비례 한도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을 심플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이 직선의 관계는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후크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자, 재밌죠,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가고 재밌어지면은 교재의 내용들이 학습하기 매우 편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호응을 해주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늦더라도 좋아요 수가 많으면 더 빨리 올려드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자료 올려드리는 테리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승하세요.